어쨌든 핵심은 리딩이다. 리딩이 답이다. 문법은 최소화하고 대회사원. 네, 오늘 대회사원의 대회살롱에서는 Power of Reading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구장창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 공부를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어요. 즉, 문법을 공부하면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제 주장에 뭔가 그런 학술적인 근거를 한번 확보해 보려고 이 책을 사게 됐어요. 이 책은 바로 이겁니다. The Power of Reading. 자, 이 표지 보시면 이 책의 요지와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아이들 보시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즐겁게 자유롭게 책을 읽어라. 그리하면 이 읽기의 파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저자는 스티븐 크러시엔 박사이고요. 마침 아내가 뉴욕에 있었을 때여가지고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이 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크러시엔의 읽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읽기 혁명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파워 이 정도로는 꿈쩍도 안 하고 혁명 정도는 써줘야 뭔가 좀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번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 논쟁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뭔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뭔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어쨌든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제일 중요한 건 1장이에요. 사실 1장만 읽으면 이 책 뭐 다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The Research. 온갖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이 소개가 됩니다. 영어 콘텐츠를 찍으면서 가장 그 결핍을 느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뭔가 개개인의 그런 경험에만 의존하면서 이런 학습법이 최고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 결핍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 책에 워낙 많은 논문들이 소개가 돼 있어서 그러한 결핍이랑 갈증을 좀 많이 해소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 온갖 논문들이 다 소개가 돼요. 여기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비슷한 조사 설계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 책도 한번 꺼내봤어요. 조사 방법론. 쉽게 설명드리면 실험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죠. 여기서 실험 집단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논문에서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Our problem in language education is that we have confused cause and effect. We have assumed that we first master language skills and then apply these skills to reading and writing. But that is not the way the human brain operates. Rather, reading for meaning, reading about things that matter to us is the cause of literate language development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언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인과관계가 즉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이런 리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리딩을 통해서 그런 문법을 배우게 된다. 혹은 좀 더 광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랭귀지 스킬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딩이 먼저다 이 말이죠. 리딩을 먼저 해야 된다. 오히려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성인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어 습득력을 시험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룹 A와 B가 나눠져 있어요. 그룹 A는 그 단어 리스트를 주고 그 단순 반복 암기를 하게 시켰고요. 그룹 B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책을 읽혔어요.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1주가 지난 시점에 단어 시험을 봤는데 그룹 A가 더 잘했습니다. 갸우뚱하죠. 이제 그룹 B가 더 잘했어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3주가 지나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3주 이후에 시험을 봤더니 그룹 A는 즉 단순 반복 암기를 시켰던 그룹은 이미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룹 B는 오히려 단어 시험 성적이 향상돼서 그러니까 읽기를 통한 단어 습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학습이다 라는 실험 결과였고요. 베니코 메이슨이 한 연구 결과도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Students were pre and post tested with a closed test which required them to fill in missing words in an English text. For one semester,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class graded readers both in class and as homework. Students had to write short synopses and keep a diary in Japanese recording their feelings, opinions, and progress. Students in the comparison classes follow the traditional grammar and translation-based curriculum. 그 측정 방식은 그 빈칸 채우기 시험입니다. experimental 그룹은 reading을 하는 그룹이고 comparison 그룹은 그냥 기존 전통적인 방식, 그래서 grammar, traditional grammar and translation-based curriculum을 따르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 실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그 테스트를 한번 했고 1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시험을 또 봐가지고 그 사전 사후의 성적을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experimental 그룹이 점수 상승의 폭이 매우 컸어요. 이 comparison 그룹보다요. 리딩을 통해서 이 영어 학습을 한 사람들이 문제풀이형 영어 시험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뭐 이런 결과가 날 수 있겠죠. 이제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련 연구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 Studies in both second and foreign language confirm that those who read more do better on wide variety of tests. 그 읽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시험을 잘 봤다 라고 해요. 그리고 several studies confirm that those who read more in their second language also write better in that language. 외국어 학습자가 그 외국어로 많이 읽을수록 writing도 잘 했다고 합니다. The amount of free reading reported is also a very good predictor of performance on the TOEFL examination. 자발적인 읽기의 양이 많을수록 토플 성적도 높았다고 하네요. 물론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은 통제를 했겠죠. 사회과학에서 그건 기본이고요. 뭐 과학적인 방법, 통계적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도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 학습에 대한 내용 연구 결과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리딩의 어마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 시험도 잘 봤고요. 라이팅도 잘했고요. 단어도 잘 오랫동안 외웠고요. 그러니까 리딩이 짱이다. 결국 이 말을 하는 겁니다. Language is too vast, too complex to be taught or learned one rule or word at a time. 일명 the complexity argument. 언어라는 게 너무 vast하다.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복잡한 건데 이거를 막 굳이 체계화 시켜가지고 딱 떼내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단어, 특정한 문법 이렇게 딱 분절화해서 가르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내용이랑 뭐 일맥상통하죠.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 다층적이고 복잡한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동성, 복잡성, 다층적인 면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건 리딩이 짱이다. 리딩을 통해서 오히려 배워야 한다. 리딩만이 그런 언어의 특성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학습의 방식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학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조사 방법론에 근거해서 조사 설계에 근거해서 실행된 그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읽기가 자발적인 읽기가 언어 능력 혹은 더 광의적으로 리터러시, 문해력을 증진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거나 단어 리스트를 주고 반복적으로 암기시키는 이런 방식은 이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이해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시험도 잘 본다 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거나 단어를 반복적으로 암기만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학습 성취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런 거를 할 시간에 리딩, 즐겁고 자발적인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습 성취도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크라신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헛짓거리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공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말이죠. 크라신이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수십 개의 연구 결과를 들이밀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Power of Reading을 느껴라. 리딩이 답이다.
저는 이걸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많이 읽고 무조건 많이 외우는 게 짱 먹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시에는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게 읽어라, 자발적으로 읽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시에는 모든 얘기를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공통 분모는 많이 읽는다, 자발적으로 많이 읽는다. 저는 자발적인 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무조건 많이 읽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 결과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토익이라는 시험 유형을 일단 잘 파악하셔야겠죠. 그런 잔기술 같은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런 거는 반드시 숙지하시되 그 외에 이런 잔기술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은 결국 리딩이 답인 것 같습니다. 리딩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토익 준비를 하는데 이런 리딩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이나 이런 걸 리딩해야 되는데 사실 자발적 리딩이 아니죠. 즐겁지도 않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비자발적이라도 많이 읽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회사원의 대회살롱에서는 The Power of Reading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할 수 있는 만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은 리딩이다. 리딩이 답이다. 문법은 최소화하고 그 외의 시간에 리딩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